이런 낮은 밸류에이션 구간에서는 상승 여력이 좀 더 안녕하십니까. 하나증권 리서치센터에서 자동차 담당하고 있는 송선재 애널리스트입니다. 오늘은 자동차 부품 회사들 중에서 투자할 만한 회사 5개의 핵심 포인트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현대모비스입니다. 현대모비스를 사야 되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실적이 상반기까지 부진했으나 하반기 이후로 개선이 되면서 2023년도에 영업이익이 22%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전동화 부분에서 고성장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영업이익 증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현대모비스는 그동안 전방 고객사의 생산과 원부자재 가격과 운송비에 대한 부담 때문에 상반기까지 감익을 기록을 했었습니다. 그렇지만은 3분기 이후로 증익 국면에 진입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운송비 증가로 인해서 18%까지 하락을 했던 AS 부품 부분에서의 이익률이 21%대로 회복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완성차의 생산 증가와 함께 원가 인상분의 판가 전가 이런 부분으로 모듈 부분에서의 수익성도 개선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영업이익률이 올해 2022년도에 4.0%까지 하락을 했지만은 2023년도에는 4.5%로 반등을 하면서 영업이익이 내년도에 22%가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는 전동화 부분의 고성장세입니다. 현대모비스의 전동화 부분은 최근 5년 동안 연평균 50%의 고성장세를 기록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기존의 에이다스 제품과 배터리 팩뿐만 아니라 2021년도 이후로는 구동모터, 인버터, 컨버터, BMS 같이 상대적으로 고부가 가치 제품들의 비중도 확대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주 고객사들인 현대차와 기아의 기존 모델뿐만 아니라 신규로 아이오닉 6와 EV9이라는 모델이 올해 하반기, 내년도의 상반기에 출시가 되면서 친환경차 생산을 계속 늘리기 때문에 현대모비스의 생산 관련된 수혜는 지속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대모비스의 전동화 매출액은 2021년도에 6조 원, 올해 9조 원으로 예상이 되고요. 내년도에는 11조 원까지 증가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전동화 부분의 매출 비중은 작년에 15%, 올해 18%, 내년에 21%까지 비중이 상승을 하면서 향후에 2025년도에는 27%까지 그 비중이 올라갈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아직까지는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사업부이지만은 외형 성장에 따른 레버리지 효과와 믹스 개선 효과가 더해진다면은 수익성 개선도 가능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전체적으로 현대모비스의 수익성과 성장성 측면에서 상당히 개선되는 모습을 보일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런 상황 속에서도 현대모비스의 현재 주가는 PER 기준으로 6배대 중반, PBR 기준 0.5배 정도이기 때문에 업종 내에서 가장 낮은 밸류에이션을 기록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현재 이런 낮은 밸류에이션 구간에서는 상승 여력이 좀 더 하락 리스크보다는 커 보이는 그런 구간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종목으로는 HL만도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HL만도도 투자 포인트는 이제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영업이익이 내년도에 26% 증가할 것이라는 점입니다. 현대모비스와 마찬가지로 HL만도도 그동안에 완성차의 생산 부진과 그 다음에 주요 원재료 비용의 상승에 따른 감익 구간을 기록을 했습니다. 하지만은 3분기 이후로 증익 국면으로 진입을 했고요. 가장 큰 이유는 일단 고객사들의 생산 증가가 영향을 주었습니다. 한국과 미국에서는 현대차, 기아, GM의 생산이 증가했고요. 중국에서는 중국 OEM과 글로벌 EV의 생산이 회복되고 있습니다. 유럽에서는 글로벌 EV와 폭스바겐향 납품이 증가를 할 것으로 보이고요. 인도 쪽에서는 현대차, 기아의 생산 증가가 주요 성장 동력으로 보입니다. 이런 고객사들의 생산이 증가를 하고 상대적으로 수익성이 좋은 글로벌 EV와 중국의 비중이 조금씩 올라가면서 믹스 개선 효과도 나올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022년도에 3.9%를 기록했던 영업이익률은 내년도에 4.5%까지 반등을 하면서 영업이익은 26%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HL만도는 또 하나 두 번째 포인트로서 고객 다변화를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잘 아시는 글로벌 EV로 납품이 계속 증가를 하면서 이 전체 매출액에서 글로벌 EV의 비중이 12%까지 상승을 했고요. 내년도에는 17%까지 상승할 것으로 보입니다. 글로벌 EV뿐만 아니라 내년도에는 폭스바겐, 니오, 포드 쪽으로 신규 매출액도 가세가 됩니다. 폭스바겐 쪽으로는 MEB 플랫폼 향으로 서스펜션 공급이 시작이 되면서 연간 1000억대 초중반의 매출액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폭스바겐향 매출 비중은 현재 1%대인데 이 내년도에는 2% 중반까지 올라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포드 쪽에서도 현재 1%의 매출액 비중인데 2023년부터 신규로 전기차 프로젝트의 EPS와 EPB 납품을 시작을 하기 때문에 2%까지 상승할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 니오에 대해서는 EPS 제품 공급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본다면은 이런 기타 OEM의 비중이 2023년도에 22% 증가를 하면서 매출 비중도 23%에서 26%까지 3%포인트가 상승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HL만도는 최근에 글로벌 EV의 주가가 워낙 부진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우려가 HL만도까지 이어지면서 주가가 부진한 상황입니다. 다만 이 HL만도의 주요 고객사인 현대기아의 생산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 그리고 폭스바겐, 니오, 포드와 같은 이런 추가적인 고객군으로 계속 확대가 되고 있다는 점 감안한다면은 최근의 주가 하락은 좀 과도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SL 말씀드리겠습니다. SL도 주력인 미국 쪽에서의 생산 둔화와 현지에서 그 아동을 고용해서 생산에 투입했다라는 이런 뉴스가 나오면서 좀 그 규제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가능성 때문에 조금 최근에 주가가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은 저희는 최근에 주가 하락이 좀 과도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SL이 LED 쪽의 비중이 상승하는 점과 그 다음에 지역적으로 북미와 인도에서의 성장성이 계속 나오고 있다라는 점 감안한다면은 최근에 주가 하락은 좀 과하게 하락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일단 SL의 최근 성장은 두 가지 축에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제품적인 측면에서는 상대적인 고가인 LED 쪽 램프의 비중이 계속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모델 기준으로 헤드램프 기준으로 봤을 때 할로겐 램프에 비해서 LED 램프는 2.5배에서 3.5배 정도 가격이 높은 상황입니다. 이 LED 램프는 상대적으로 고가인 SUV, 럭셔리, 그리고 전기차 모델에 많이 채택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 고객사인 현대기아가 이런 모델들의 판매가 계속 늘어남에 따라서 SL의 LED 관련된 매출액도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특히 전기차 신모델 쪽에서 LED 채택률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내년도에 아이오닉 5A6와 EV9이 추가적으로 런칭되면서 관련된 매출 흐름이 계속 좋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지역적으로 봤을 때는 북미와 인도 쪽에서의 성장이 계속 좋은 상태입니다. 북미 쪽에서는 현대기아의 SUV 모델과 함께 GM 쪽으로 SUV와 픽업 모델 쪽 납품이 계속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도 쪽에서는 현대기아의 신차 효과가 상당히 좋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기존 나머지 지역에서도 생산이 회복되고 있지만은 특히 북미와 인도 쪽에서 고객사들의 생산이 증가를 하는 것에 따른 수혜가 나오고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주가 기준으로 PER 7배, PBR 0.7배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 현재 성장성 대비 매력적인 주가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번째는 PHA를 말씀드리겠습니다. PHA는 일단 절대적으로 밸류에이션 자체가 워낙 낮습니다. 순현금 자산이 현재 시가총액의 64% 정도의 비중을 기록을 하고 있는 정도이고요. PER은 4배, PBR은 0.2배 정도의 상당히 낮은 밸류에이션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낮은 밸류에이션을 기록하고 있는 것은 최근 6년 동안 계속 실적이 좀 부진하면서 투자자들이 성장에 대한 확신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PHA는 최근 6년 동안 매출액이 1조 원 수준에서 계속 정체를 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수익성은 2012년, 16년도 평균 4.9에서 최근 6년 동안은 1.7%로 상당히 레벨 다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기존 아이템에서는 경쟁이 좀 심화가 되었고요. 액티브와 후드와 파워 트렁크라는 신제품은 나오고 나서 그 이후에 신규 아이템이 좀 부진한
영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중국 법인들이 매출액이 거의 3분의 1 토막이 난 것도 최근 6년 동안의 부진의 주요 원인입니다. 다만 PHA는 최근에 이러한 어려움을 타개하려고 각종 노력을 진행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우선 기존 고객사들의 해외 전기차 공장 쪽을 신규로 대응하기 위해서 북미 쪽에서 신규 라인을 설치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뭐 정확하게 공식적으로 발표는 나지는 않았지만은 내부적으로 이 관련된 투자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언론이 보도가 나온 상태이고요. 조만간 내년 정도에 어느 정도 가시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본다라면은 글로벌 완성차 쪽에 플랫폼 입찰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북미 완성차 쪽에 중국 쪽 생산에 대해서 그 신규로 레치 쪽 납품을 입찰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수주가 완료가 된다라면은 내년도에 내후년부터 매출화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성장성을 위한 노력이 내년도에 가시화된다라면은 현재 PBR 0.2배 수준의 낮은 밸류에이션은 재평가될 수 있을 여지가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PHA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DM 오토모티브 말씀드리겠습니다. DM 오토모티브는 본사 기준으로 방진 제품과 축전지를 주력으로 생산을 하고 있고요. 자회사 형태로 공작기계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DN 솔루션즈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3분기 기준으로 매출 비중은 방진 제품이 27%, 축전지가 10%, 그리고 공작기계가 63% 정도 비중을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 방진 제품 쪽에서는 글로벌로 시장 점유율 3위를 기록하고 있는 업체이고요. 지역적 뿐만 아니라 고객 다변화도 상당히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안정적인 성장을 하고 있는 사업부입니다. 기존 신규 고객사들로 납품이 증가를 하면서 물량 기준으로도 성장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고가 차종 위주로 납품이 늘어나면서 믹스 개선 효과도 나오고 있는 사업부입니다. 축전지 쪽에서는 AS 시장 위주로 주로 판매를 하고 있는데 최근에 대규모 도매상 소매업체들과 함께 완성차 쪽으로 납품도 증가를 하면서 상당히 고성장을 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이 방진 제품과 축전지의 이익률은 상당히 좋습니다. 방진 제품이 보통 7에서 한 8% 정도의 마진을 기록을 하고 있고요. 축전지는 10% 초반의 마진을 기록하고 있을 정도로 기존 사업부가 상당히 좋은 성과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올해 2월 달에 인수를 한 자회사인 DN 솔루션즈도 상당히 성장성이 나쁘지 않은 업체입니다. 올해 1월 말 기준으로 2조 1천억의 100% 지분을 인수를 했고요. 이 DN 솔루션즈는 주력이 터닝 센터와 머시닝 센터라고 하는 이 공작 기계를 주력으로 합니다. 특정 지역, 한국과 중국, 유럽, 북미 쪽 비중이 각각 20%대를 기록을 하면서 특정 지역에 치우치지 않은 다변화된 매출 구조를 가지고 있는 업체이고요. 주요 지역에서의 점유율이 1위에서 5위 정도까지 기록을 하면서 글로벌로 3위 정도의 시장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을 정도로 입지가 좋은 업체입니다. 작년 기준으로 매출액이 1.9조, 영업이익률이 11.6%를 기록을 했었고요. 올해 기준으로 보더라도 매출액 기준으로는 약 2조 2천억 정도를 기록을 하고 이익률 10% 초반대를 유지를 하고 있을 정도로 상당히 고성장을 하고 있는 업체, 수익성도 좋은 업체입니다. 현재 3분기 누적 기준으로 연결 지배주주 순이익이 1,600억 정도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연간으로 봤을 때는 2천억대 초중반을 기록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현재 시가총액 기준으로 봤을 때는 PER이 3배대 정도로 상당히 낮은 수준이고요. 물론 이제 공작기계 부분에 경기 변동성이 어느 정도 있다. 그리고 최근에 대규모 M&A를 통해서 부채 비율이 300% 초반까지 올라갔다라는 점에서 약간의 우려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부채 비율도 최근에 계속 낮아지고 있다라는 점을 좀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일부 차입금 상환도 계획을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재무구조 관련된 우려는 계속 완화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공작기계에 대해서는 경기 변동성은 분명히 있지만은 상당히 고객 다변화와 지역적 다변화가 잘 되어 있다라는 점 감안한다라면은 그렇게 우려하는 것만큼 큰 타격은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보수적으로 조금 보셔도 최근에 밸류에이션은 좀 낮은 상황이기 때문에 DN솔루션은 충분히 매력적인 기업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 5개 자동차 부품 회사에 대해서 핵심적인 내용들만 상당히 빠르게 말씀을 드렸고요. 자세한 내용은 저희 레포트를 참고해 주시면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